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추석 체크 넘어갈게요.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번 주는 뭐 증시가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투매가 좀 가끔 나오긴 했고, 그래서 좀 불안전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통이 열려가지고 금리 인상했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CPI 뭐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오늘도 좀 오르긴 했지만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들 손해가 더 나시기보다는 뭐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망조리 신인이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이제 돈 센다고 힘드세요. 맨날 이럴 것 같죠? 일하다가 또 돈이 벌릴 때도 확 벌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돈센이라고 또 이제 힘드실 때가 올 겁니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빈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잘 이겨내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저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말 그대로 불기둥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 원, 딱 6만 원에서 끝났어요. 4% 급등해서 잘 끝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 오늘 나름대로 장대 양봉이에요. 개별주로 따지면은 한 10% 이상 되는 이제 큰 양봉 하나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형주들은 하루에 6%, 7% 이상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럼 4%면은 개별주로 따지면 10에서 한 10, 한 2, 3% 정도? 그 정도 되는 양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5% 상승 나왔고, 그래서 10만 원 바로 밑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는 6만 원, 요거는 10만 원 직전에 끝났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크게 급등하는 거 보면서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오늘 되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본인들이 또 틀렸다는 생각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오늘 SK 하이닉스 그 수급이랑 이런 거 좀 얘기해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증시 급락하다가 돌려세웠죠, 그죠? 그것도 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얘기를 계속 쭉 해드렸는데, 저기 은 아시죠? 은, 실버, 골드는 금이고 실버가 은이죠. 네. 요즘에 은 가격 추세 아시는 분, 안다 1번, 모른다 4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지금 이제 금요일이라, 불타는 금요일이라 별로 안 들어오셨으니까 좀 찍어보세요. 오늘 이제 다 한잔하러 가셨어요, 다. 네. 이번 주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다 한잔하러 가셨어요. 네. 금시세 거의 안 보셨죠? 네, 이따 네. 금이 아니라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어젠가 엊그제네 은 가격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어요. 네. 은 가격 추세를 좀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제 엊그제 미국에서 뭐 CPI 그 다음에 PPI 지수라는 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데 두 개 다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는데 이게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틀 동안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잘 끝났어요. 네. 크게 올라간 건 없는데 개인들이 걱정하는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버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고요. 미국이 이제 7월 26일, 27일, 7월 말에 이번 달 금리 인상을 결정할 건데, 아마 현재까지는 0.75% 금리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공포에 많이 떨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다우지수나 쪽을 보면은 그냥 괜찮아요. 네. 계속 똑같은 표현을 쓰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세력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격 조정 받을 만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낼지 뭐 이런 식으로 할지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올릴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끝났는데 그 꼬매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꼬매느냐, 꼬맬 때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늘로 꼬맬지, 그죠? 실로 꼬맬지, 레이저로 이렇게 지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죠? 네.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 사람들은 지금 되게 겁을 많이 내요. 왜냐면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좋은 뉴스 없죠. 뭐 맨날 뭐 이상한 뉴스 나오고 요즘에 그 뉴스 보면은 되게 힘든 게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고등학생은 경찰과 대치 중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젠 애들이 막 그죠? 네 그래요. 중학생이 경찰서 앞에 가서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경찰을 조롱하질 않나. 네? 고등학생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렌트카 빌려하고 나가서 이제 차사고 나질 않나. 아무튼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요즘에 아무튼 경제 뉴스도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사회, 문화, 뭐 정치 뉴스도 요즘에 시끄럽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를 개인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좀 하락을 했었어요. 자, 보시죠. 네. 이게 코스피 지수 분차트인데 시작은 플러스로 했거든요. 네,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놨죠, 그죠? 네, 여기 보이시죠? 장중에 아침에는 플러스 0.5%에서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끝날 때는 다 감아 올렸는데 분차트로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다이빙을 합니다. 쫙 떨어져요. 언제까지요? 10시 10분 20분까지 쭉 떨어져요. 응? 그러다가 다시 감아 올린 거예요. 누가 이랬냐? 외국인 아저씨들이 선물을 때렸어요. 때리다가 나중에 샀어요. 보시면 아침에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여기 외국인이요. 이게 거래소죠. 거래소에서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기가 하나 빼고 외국인이 아침에 좀 팔다가 거래소 주식을 좀 팔다가 마지막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보이세요? 네. 아침에 훅 밀어가지고 겁을 줘서 코스피 2300을 깬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싹 감아갖고 올려버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를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오늘 진짜 조금 들어오셨네요. 네? 나 왜 이렇게 사람이 조금 들어오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하죠, 그죠? 보통은 전문가들도 방송할 때 저녁 방송 때 사람 조금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연예인 같은 게 있어갖고 되게 힘들어요. 줄어들면은. 근데 난 이상하게 저녁 방송 때 사람 적게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게 심리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 바닥에서 보통 그래요. 요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뭐냐면 점점점점 돼 있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죠. 그러니까 순매수 순매도 여기가 이제 제로예요. 여기가 점 여기 있는 데가. 그러니까 아침에 외국인이 요만큼 팔다가 10시 정도까지 팔다가 이렇게 사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 보니까 어때요? 3시 반쯤 되니까 확 사버리죠. 마지막에 확 당겨버린 거예요. 더. 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오늘은 그냥 찍기 싫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에 확 샀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가 막 밀리길래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냥 그런 소리를 했어요. 확률이긴 한데 이거 외국인이 지금 막 갖다 던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후나 아니면은 장 끝나고 나서라도 외국인 수급 들어와서 확 올릴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왠지 느낌이 그랬어요. 네. 하는 짓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네. 이제 요거 이게 현물을 많이 팔기보다는 뭘 많이 팔았냐면 코스피 200 선물 있죠. 요거를 아침에 보세요. 엄청나게 때렸어요. 되게 버다니까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자, 오른쪽에 지수 놓고 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9시. 시작 했더니 외국인이 선물을 갖다가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까지.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에요. 여기가. 그래서 땡기니까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물 쪽은 그냥 고르고 말았는데 현물을 마지막에 선물 말고 현물을 쫙 산 거예요. 여기 초보분들은 선물하고 현물이 뭐예요? 이러시는데 선물은 말 그대로 그냥 파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물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파는 주식이에요. 네. 그게 현물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자 선물은 그냥 코스피 200 선물은 그냥 그 상태 유지가 끝났죠. 그죠? 그러나 현물 쪽을 보면은 2시 반 넘어서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 끝나기 1시간 전에 확 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디를 많이 샀을까요? 여기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환율이 급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에헤이. 네? 환율이 막 오늘 되게 웃기더라고요. 환율이 1320원에 끝났는데 잊어먹지도 않겠어요. 환율이 1320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래요. 일부러 맞춰놨는지 모르겠는데 1320원을 돌파했는데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13년 2개월 전에 주식 샀으면 떼돈 벌었어요.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 얘기는 이따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네. 넘어가고. 네. 환율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걸 보셔야 돼요. 공포 분위기 만들어 놓고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환율은 환율대로 띄워, 지수는 선물 때려갖고 끌어내려, 그죠? 그래서 뭘 했겠어요? 자, 외국인이 여기서 뭐 샀겠어요? 사료주? 아니면 원전 테마주? 네? 아니면 뭐 한동훈 테마주 샀겠어요? 아니면 뭐 대북주 샀겠어요? 뭐 샀겠어요? 당연히 대형주 샀겠죠. 돈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뭐 샀겠어요? 뭐긴 뭐예요?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네. 자,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 이런 게 아마 거의 여러분들 쓰시는 HTS에 있을 텐데 업종별 현황을 눌러보면 돼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예 그냥 HTS를 안 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HTS도 다 믿을 게 안 되지만 이거 말고 휴대폰으로 하는 걸 MTS라고 하죠. 네. 이걸로 모든 걸 다 하시던데 그럼 망합니다. 네. 크게 보셔야 돼요. 네. 한눈에 확 들어오죠. 전기전자 개인 4,400억 순매도, 외국인 4,300억 압도적으로 순매수, 기관은 200억 순매수인데, 자, 기관에서도 누가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옛날로 따지면 증권이죠. 엄청나게 팔았죠. 아무튼 외국인이 거의 싹 쓸어담았어요. 당연히 누구 어디에 들어갔겠어요? 삼성전자하고 네.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보죠.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면 아침에 출렁거리다가 쭉 올라갔어요. 아까 지수가 아침에 10시 초반까지 계속 빠졌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는 크게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랬어요. 이례적이다. 원래 지수가 저렇게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수급도 좋아하고 아침에.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저기 오후 되면은 감아 올릴 수도 있겠다고. 지수가 오후 되면 감아 올릴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일봉 차트라고 보죠. 삼성전자가 잠깐 오픈 차트 아까 본 김에 네. 이게 아침에 잠깐 지수가 2300을 그러면서 깼거든요. 살짝 잠깐 깼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개인들이 싹 다 털렸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거래가 많죠. 아까 그 뭐예요? 거래소 그 외국인 수급 보면 어때요? 막판에 그 2시 반 이후에 그죠? 장 종료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막 들어오죠. 여기 보면 거래량 보이시죠? 네. 실제로 이쪽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네, 봅시다. 자, SK 하이닉스도 여기 보시면은 분차트에 그죠? 여기 쭉 보면은 거래가 꽤 있죠. 근데 막판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거래가 쭉 들어오죠? 네. 여기도 들어온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로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수급인데, 자,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개인이 오늘 엄청나게 털렸고, 그죠? 기관도 금융투자 아저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아저씨까지 다 순매도, 심지어 기타법인까지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은 많이 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6만원까지 갔고, 네, 4% 상승으로 끝납니다. 아까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삼성전자가요, 여기 65,000원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저 삼성전자 없는데요? 없어도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 없는데요? 없어도 올라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세력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코스피 지수를 그냥, 그죠? 네, 이게 뭐, 잠깐만요. 코스피 지수 진짜 보기도 싫어요, 진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죠?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 주면은 지수가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수가 그러면 2,300원, 2,300 벗어나서 2,500, 600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야지 뭐 테마주가 움직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비관론자 아저씨들 또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비관론자들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했는데도 지수 안 떨어져. 미국이 안 좋은 지표 발표했는데도 안 떨어져. 삼성전자 4% 폭등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관론자들이 힘들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 다시 보시죠. 네. 올라왔죠, 그죠? 네. 이거 갖고 안 돼요. 더 올라와야 돼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자, 이것도 98,700원, 이제 5% 상승했는데 이것도 11만원대까지 빨리 올라와야 돼요. 네. 확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훨씬 이제 주식하기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테마주건 뭐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튼 이제 SK하이닉스도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수부터 괜찮았어요. 여기는. 네. 기관도 좀 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여기 수급을 보시면 여기는 개인들이 최근에 좀 팔았어요. 그죠? 7월달 들어와서 산 날보다는 판 날이 더 많고 판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팔았고요. 오늘 진짜 많이 팔았죠? 이제 헤어질 준비가 됐나봐요. 평상시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죠? 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7월달 들어와서 매도한 날보다 매수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보는 방법은 기간별로 해서 보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자, 그럼 어때요? 음. 7월. 네. 보시면 외국인이, 자, 7월 1일부터예요. 외국인이 요만큼 순매수, 기관이 이만큼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7월 초에는 순매도였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네. 기관도 7월 초에는 순매도였는데 지금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의 물량이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저점이 언제예요? 7월 4일인가 그래요. 7월 4일이면 여기겠죠. 네. 그때부터 기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들어오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와서 여기 바닥 잡고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폭락 더 나올 거라고 조롱하고,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조롱했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관론자 싫어하는 이유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네, 싸가지가 없어요. 네. 제일 적당한 표현이 싸가지예요. 싸가지가 없어요. 조롱을 해요. 네. 점잖게 얘기한 걸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조롱한다니까요. 그 뉴스 댓글들 많이 보시죠? 뉴스, 경제 뉴스나 뭐 정치 뉴스. 그 댓글 중에서 특정 그 특정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비관론자들 있죠. 네. 글 쓰는 거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조롱합니다 거의. 아니면 남 탓하든가 남 욕하거나 거의 그런 식의 댓글이에요. 경제 뉴스 보시라니까요. 그 댓글 읽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네. 누구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나 다 누구 때문이다, 정부 욕하거나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7월 초에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올릴 때 누가 올렸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올렸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네? 자꾸 뭘 매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도당 그 뭐야, 그 무슨 주사라고 하죠? 링거. 제가 지금 링거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되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포도당이라도 지금 넣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견디셔야 되는데 기력이 없으니까. 갑자기 평상시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SK 하이닉스 없어도 된다니까요. 네, 이거 보면서 견디시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그죠? 별로였어요. 7월 초부터 계속 매도였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그죠? 조금 순매도량이 줄어들죠. 그러더니 어제 확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많이 샀죠. 그죠? 네, 순간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죠? 네, 기관은 금융투자에서 어제하고 오늘 많이 파는 바람에 이게 순매도로 바뀌긴 했는데, 여기 뭐 보험이랑 투신이랑 기타 금융 계속 사고 있으니 기타 법인도 기타 요인도 다 사죠. 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금융투자도 처음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삼성전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7월 초가 저점이거든요. 7월 4일이 저점인데 그때 이후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어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어진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잖아요. 같이 순매수 들어오면,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 삼성전자 7만원 가는 거 금방이에요. 오늘 6만원 됐죠? 7만원 가는 거 16%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맘만 먹으면 한 3일이면 올릴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은 날 많이 사야 돼요. 3일만 맘 먹고 땡겨주면 금방 가요. 네. 근데 모르죠, 그렇게 해줄지. 근데 아무튼 이 수급이 조금만 더 이어준다면, 이어져만 준다면, 그죠? 65,000원, 7만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최소한 계좌가 10에서 20% 이상은 회복이 될 겁니다. 손절 안 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 그죠? 계좌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돈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삼성전자에 내가 너를 지금 사진 않았지만 빨리 가라. 응원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외국인 욕하지 마시고. 네. 외국인 욕하는 사람 치고 주식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외국인이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냥 입에 외국인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대부분 돈 못 번 사람들이에요. 불평 많은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잘 보세요. 네. 불만 많은 사람 중에 부자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비관론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체크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면 돼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자꾸 어디 보라고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미국 보라니까요. 미국에 누굴 봐요? 애플, 사과. 이게 뭐야? 애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애플이요, 어제도 올라왔어요. 2%.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죠? 애플이 이제 여기서
그 전저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150달러. 지금 140달러고 148달러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안 가겠어요? 따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아까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는 잘 아시죠? 네, 까먹지 마시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자,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는 줄 아세요? 고점 4068. 저점이 얼마일까요? 2386. 얼마 빠졌어요? 대충 계산하세요. 네, 40% 빠졌어요. 40% 넘게. 맞죠? 네. 이거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인데, 인덱스란 말이에요. 지수인데 이게 40% 빠졌어요. 자꾸 코스피 저기 1500 간다, 뭐 1000 깨진다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네. 잘 보세요. 요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중 무역 전쟁 때, 그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부숴버린다고 막 난리 쳤었죠. 그때도 요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코로나 터져갖고 난리 났을 때 있죠. 그때도 요만큼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 줄 아세요? 이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이 막대 네모로 해놨는데, 네모 왜 이렇게 했냐면 떨어진 폭, 그죠? 지금 훨씬 세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보세요, 떨어진 기간 이만큼이죠. 근데 지금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더 떨어진다고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데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이거 40%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만큼 다 떨어진 거예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 당연히 지수가 회복이 되겠죠, 그죠? 네. 자꾸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아까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때리면서 현물도 좀 같이 팔면서 코스피 지수가 2300을 아침에 깨니까 개별주들이 또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2300 깼다고 개인들이 막 아침에 한 10시경 있죠, 10시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막 개별주들도 막 떨어지고 있었을 거야. 2%, 3%, 5%씩.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2300 깨지니까, 야, 이거 코스피 지수 이제 전저점 깨지나 보다. 아까 2300을 살짝 깼었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막 진짜로 개별주들 또 손절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세력들이. 지수가 2300 깨졌다고 손절하실 거면은 주식을 그냥 월요일부터 때려치세요. 그냥 좀 죄송해요, 세게 얘기할게요. 네. 지수가 2300 깨졌다고 손절할 바에는 주식을 때려치라고요. 그냥 응? 본인도 돈 못 벌고 딴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냥 때려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건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대본 털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럼 제가 어떻게 눈치를 챘냐면, 일본이랑 다른 나라들이 안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순간적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눈치를 채야죠. 장난치고 있구나. 선물 가지고 그러겠네. 대본 선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선물로 저기서 옵션 만기일 어제 끝났는데 선물과 오늘 선물 매도가 많이 나면 뭐예요? 장난치는 거죠, 뭐. 옵션 만기일 어제였잖아요, 그죠? 네. 어제가 목요일이니까. 네. 장난치는 거였다고. 그리고 아침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이게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더 회복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갖고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SK하이닉스 갖고 단타 치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이라 사면 안 될까요? 단타를 치고 싶으시면 치셔도 돼요. 스윙이나 중기 어때요? 괜찮아요. 장기는 괜찮죠. 다 괜찮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 대표는 시가총액 1, 2, 3위 대표 그 기업이긴 하지만, 이 정도 낙폭과대가 심하면요, 올라올 때 뭐 그렇게 소녀처럼 네, 그렇게 차분하게 안 올라옵니다. 네. 광녀라고 아시죠? 네, 광녀. 네. 막
막 미친 듯이 올라요. 남자는 뭐예요? 옛날에 그 뭐예요? 그 망나니처럼 막 그리고 올라와요. 대형주인데 그렇게 올라온다니까요. 막 올라오다가 순간 팍 꺾어요. 세계 경제가 망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타를 치실 거면 단타만 치시고 스윙으로 갈 거면 스윙으로 가시고 양다리 걸치시면 안 돼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튼 이 정도면은 충분히 떨어졌는데 그래서 잘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기미가 보이고 그리고 아까 그 코스피 우리나라 1300, 2300 깨질 때 개인들 불안해하고 투매했다 그랬죠. 어제 그 미국의 공포지수 보여드렸죠. VIX. 네. 이 공포지수가 어제도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떨어졌다고. 미국 쪽은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0.75% 미국 이번 달에 0.75% 정도는 인상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 쪽은 그냥 차분하게 공포지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포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공포지수가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코스피 지수 흔들릴 때 개인들이 손절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 맞을까요? 우리나라가 맞을까요? 미국 쪽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경제 외신 뉴스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왜곡 보도를 많이 해요. 왜곡 보도. 그러니까 이제 뭐 번역을 해서 주기는 주는데 좋은 뉴스, 어정쩡한 뉴스, 나쁜 뉴스, 그러니까 좋은 뉴스, 보통 뉴스, 나쁜 뉴스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목적에 맞는 것만 계속 줘요. 예, 그래서 그 아침에 뉴스 많이 보시면은 불안해서 털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뭐예요? 환율 얘기 잠깐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환율 얘기 앞에서 좀 해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환율 갖고 이렇게 걱정 안 하죠, 그죠? 네. 그 원달러 환율이 오늘 차트 보세요. 아유, 무섭죠, 그죠? 차트 보면 진짜 무슨 외환위기 온 것 같이 외환위기 온 것처럼 차트가 막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오르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원래는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예외적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때 뭐 칠레, 뭐 필리핀 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환율, 그죠? 네. 계속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 세계 환율을 다 보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일본 있죠? 엔화라도 보세요. 엔화가 어때요? 엔화가 오늘은 안 올라갔는데 어제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응? 인정하기 싫으시죠? 네. 근데 일본이라니까요. 네. 안전자산 중에 그죠? 기축통화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예요. 기축통화는 달러만 기축통화라고 안 해요. 엔화도 약간의 그 기축통화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뭐 달러에 비하면 전혀 그 달러의 역할을 전혀 못하지만 그거를 엔화도 기축통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지금 일본 엔화도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흐름이에요.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 엔화, 다른 나라 화폐들이 막 이제 약세,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게 이게 환율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설명할 정도는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고액과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놓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넘었으면 실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얼마다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주진 않겠죠. 근데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되면 조절을 한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다른 나라 환율도 다 올라가요. 심지어 이럴 때는 이제 뭐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말고 좀 잘 사는 나라들 얘기를 해드리면 되거든요. 어디냐면 유로화 보시면 돼요. 유로화는 차트가 거꾸로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원 달러 환율은 뭐예요? 원 달러가 뒤에 있죠. N 달러도 달러가 뒤에 있고, 근데 유로화는 달러가 앞에 있죠. 그러면 차트가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설명해 드려야 돼. 이해가세요? 네. 달러가 이건 앞에 있고 원 달러 환율은 달러가 뒤에 있잖아요. 이거 차트가 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유로화 얘기할 때는 이 차트가 나오거든요. 이건 떨어지는 게 약세인 거예요. 원 달러하고 N 달러는 올라가는 게 약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안 어렵죠? 네. 다 약세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뉴스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아까 뭐라고 그러더라. 이 나쁜 새끼들, 죄송해요. 자꾸 욕 나오네요. 지금 방금 욕했어요. 나쁜 새끼들 그러면서. 새끼라고 안 했어요. 새끼라 그랬지. 네. 이 나쁜 새끼들. 네. 원화값 130원, 1350원대 각오해야 당국 마땅한 방어책 없어 고시 우기고 있네요. 그냥 이런 거 내보내면은 사람들 불안해한다니까요. 네. 원자재 수입률은 어쩌고저쩌고 악순환 부추겨. 이게 언론이 악순환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나쁜 새끼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이 어느 선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 안 해준다고 했어요.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만 얘기해요. 원 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면 누가 돈 많이 벌겠어요? 누구겠어요? 수출주죠. 삼성전자가 수출 관련주입니까? 아니면 내수 관련주입니까? 수출이죠. 삼성전자는 땡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저런 뉴스 많이 나온다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잠깐만요. 은 보여드린다 그랬지? 은. 은시세를 보세요. 네. 맨날 금 얘기만 보시죠. 금. 최근에 뭐 국제 유가 이런 거 다 얘기 쭉 해드렸는데 금을 보면은 지금 금값이 계속 하락을 하죠, 그죠? 네. 그렇죠? 자꾸 하락을 해요. 다 하락해요. 원자재 가격.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금하고 이제 구리 가격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리. 최근에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뭐라고 언론에서 그래요? 네, 경기 침체 신호탄이다 그러죠. 네. 그냥 최근에 광물 관련주들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은은 얘기를 잘 안 하던데 은을 보세요. 네, 그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은인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올랐었어요, 그죠? 오르고 나서 박스권이었거든요, 여기가. 3년 박스권이었어요. 2020년, 21년 올해 초. 근데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잠깐 올라갔었어요. 물론 박스권 돌파 못했고요. 그러다가 5월달에 떨어졌고요. 살짝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박스권 여기 원래 지지였겠죠, 그죠? 원래 여기가 지지였는데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안으로 못 들어오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은은 물론 이제 이것도 귀금속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은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죠. 네. 그리고 은은 참고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금은 산업용으로 잘 안 써요. 비싸서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이런 말 하면은 저한테 이상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이 실제로 쓸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은은 쓸 데 많아요. 근데 이게 꺾인다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어디였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 여기쯤이었다. 내려갖고 내려왔죠. 그럼 약간 이제 브레이크 잡혀서 옆으로 돌거나 하겠죠. 네, 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구리 한번 보실래요? 구리, 호퍼, 동.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라인 차트. 어때요? 쭉 떨어졌죠? 네. 근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 여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그죠? 네. 4월 20일 이후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누구였어요? 은.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4월 20일 이후부터 떼구르르 떨어지죠? 금. 4월 20일 이후부터 떼구르르 떨어지죠? 달러 인덱스. 4월 20일부터 파바박 올라가죠? 이해되셨으면 9번.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물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거라고요. 주요 원자재가 그때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국제 농산물, 광물, 에너지 가격 잡으려고 달러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원달러 환율 올라간 거를 자꾸 외환위기 IMF를 겪은 국민들한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털리는 거예요. 많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주식 계좌 지금 요즘에 형편없죠? 엉망이죠. 힘드시죠? 계좌 보고 있으면 힘드시죠? 보지 마세요. 근데 계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차트 보면 답 안 나오고 막 답답하시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뭘 보셔야 돼요? 네. 그 여러분들 계좌와 여러분들 그 종목 차트나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어딜 봐야 돼요? 네. 저런 뉴스 보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지수 2300 깨졌다고 손절 때리는 사람들, 그죠? 네. 오늘도 일당 벌겠다고 불나방 돼가지고 막 단타 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끝났다 희망 없다면서 주식 던지고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걸요. 네. 그 사람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 사람들이 놓고 하는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이게 좀 힘들 때가 이제 보면은 우리 회원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장례시장 가보자고. 장례시장이 낫다. 화장터 가보시라고. 화장터 가면은 좀 초연해지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막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화장터를 딱 가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가족들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있죠? 네. 지수 좀 떨어져 2300 깨졌다고 손절하고 환율 올라갔다고 막 욕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종목 토론만 가면 많겠죠. 그죠? 네. 지천에 널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지금 죄송한데 화장터에서 지금 타고 있는 분들이에요. 분들이 비유가 좀 세죠, 그죠? 네. 화장터에서 지금 본인의 그 미래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잿더미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불만불평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이제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 각오를 더 다지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지금은 테마주나 이런 거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제 방송 뒤에 김 실장님이 또 잘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뭐 급등한 테마주 얘기 안 하거든요 요즘에. 네. 김 실장님 잘 해주시니까 그 방송 참고하시면 돈 많이 되실 거고 저는 당분간은 계속 심리에 좀 잡아드리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언제까지요? 삼성전자가 65,000원이나 7만원 오면은 저도 이제 테마주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종목 얘기, 그죠? 네. 낮에 방송할 땐 해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근데 지금은 테마주 얘기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낮에는 회원들 공부시켜 드린다고 이제 점검해 드린다고 쭉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올라올 만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죠? 딱히 이렇게 제가 할 그게 없어요. 네. 올해 3, 4월 달처럼 사료주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그러면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지금 올라가더라도 조금 가다 말고 막 그래요. 네. 제가 아마 2주 전인가 열흘 전에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어떤 테마주나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요즘에 꺼려진다. 왜냐면 그게 재료가 나와도 잘 안 붙어요. 재료가 딱 나오면은 확 붙어서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도 잘 안 하고, 급등하더라도 그냥 그날 그러고 말아버려요. 다 내려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참고해서 또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그러면 뒤늦게 사가지고 또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해되신 분들은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요즘에 종목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니, 자신은 있어요. 자신은 있는데 이렇게 그게 뭐 제가 얘기한 제가 그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따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방위원들이니까 아니 뭐 정의원이면 매수매도사인 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종목들도 요즘에 현찮고 설령 올라와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 떨어지거나 막 그러기 때문에 대응도 잘 안 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나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죠? 주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아 이거 화장터에서 활활 타고 있네. 뭐 이렇게 보고,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시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각오를 다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지긋지긋하고 이 무섭고 답답했던 이 시간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답답해서 잠이 안 오시겠지만 나중에 돈이 하도 많이 벌려서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잠이 안 와요. 돈 셀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은 답답하시죠? 금방 또 돈 셀 날이 옵니다. 믿으세요. 이거는 진짜 항상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번 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아가면서 불을 뿜어갖고 코스피 지수랑, 그죠? 여러분들 보조목을 많이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맞다. 제가 추천한 거 중에 세력이 나간 게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테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추천주 내에서 아니 아무거나 다 사셔도 된다. 돈 좀 구해오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방송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시험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낮에는 얼마나 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뭐 공부했던 거 꺼내갖고 얼마나 더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쭉 다 해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항상 이거였어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그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제가 아무리 지금 시황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그러지만 결국에는 올라와야 해결이 된다. 올라와야. 뭐가요?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 지수가 올라오고 다 깨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지금 겨울잠 자고 있는데, 그죠? 그래야 세력들도 움직인다. 그래야 우리도 돈이 더 잘 돌지 않겠느냐. 힘내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습니다. 힘내세요. 비관론자들 요즘에 되게 힘들걸요. 아까도 제가 3번인가 얘기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안 떨어지거든요.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면 돼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싶으시면 그 사람 말 듣고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져요. 맨날 폭락 나온다 그런 사람 방송 듣다가 저처럼 아니다, 그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가라 그냥 들고 가라, 손절하지 마라, 이런 사람 얘기를 같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요. 한 사람 것만 들으세요. 선택하시라니까요. 긍정론자 얘기를 들을 건지, 저는 팩트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과거, 역사, 그죠?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은 과거 얘기는 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갖고 과거 얘기를 거의 못 해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언제 있나요? 예, 있었어요. 언제요? 뭘 못해요? 거의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한 10가지 이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얘기 못해요. 미래만 얘기해요.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미래 얘기 잘 안 해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이랬고 이때도 이랬다, 요번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뭐 더 떨어진다 그런 소리 한 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믿고 따라가실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주말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정해놓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조만간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올 겁니다. 그죠? 당연히 돈으로 오겠죠. 그죠? 돈이랑 실력으로 이제 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제 뒤에 또 김 시장이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갖고 많이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신다 그랬더라? 잠깐만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온 게 아니겠죠, 그죠? 그거하고 OTT 아시죠? OTT. 요거하고 코로나 지금 뭐 켄터브로스인지 뭔지 뭐 해가지고 또 뭐 그러죠, 그죠? 그 관련주들. 낙폭과대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 실장님이 코로나 관련주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 뭐가 좀 보일 겁니다.
반도체하고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작년에 많이 갔다가 이번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낙폭과 대주 되게 좋아한다 그러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종목들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참 저희 공개 방송합니다. 네, 이 험악한 장에 공개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하니까 낮에 방송한다는 거예요. 낮에 무료 방송하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네.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뵐게요.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